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폭발을 했습니다. 어제 15%를 넘었고 오늘 오전 9시 현재 17.78%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 비교해서 3.74%포인트가 높습니다. 4% 가까이가 높다. 그러면 21대에 26.7%였습니다. 사전투표율이 30%를 살짝 넘을 것이다. 총선에서 사전투표율이 30%를 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사전투표율이 36%대였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이번 총선에서 왜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유독 더 높아졌느냐, 더 열기를 띠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어느 쪽에 유리하냐? 그동안은 민주당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이게 계속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고 있다가 막판에 사전투표를 까게 되면 언제나 뒤집어졌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사전투표만 까면 민주당이 이기느냐, 뒤집어지느냐. 이번에는 60대 이상이 대거 사전투표장에 나섰다. 그래서 양측이 사전투표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번만큼은 국민의힘,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제 첫날 사전투표장의 그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 10일 밤에 개표를 하게 되면 확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전투표가 도입이 된 것이 2014년입니다. 그러니까 꼭 10년 됐습니다. 그동안 계속 국민의힘이 끌려왔습니다. 민주당에. 거기에다가 4년 전에 이 부정선거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이 사전투표는 아예 그냥 국민의힘으로서는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고 민주당의 잔치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그냥 말만 했습니다. 우리도 불리하지 않다.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5, 6년간 이 선거를 하면서 이 국민의힘 여당 쪽에는 고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사전투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갈수록 사전투표율은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언제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느냐. 또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 다음 또 하나는 거짓 선동입니다. 마타도어입니다. 선거판에. 가짜뉴스를 이용한 이 마타도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게 국민의힘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이 이번에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김무성이나 홍준표 모두 당대표를 하면서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수진영, 우파진영, 정치평론을 하더라도 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말을 하기를 꺼렸습니다. 이게 팩트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에서 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거든요. 분명하게 보수 우파의 이 많은 유권자들이 부정선거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 이 팩트를 떠나서 이 우려 자체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의 고민이 읽혔던 부분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하자.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조국이나 이재명이 계속 이 대파를 투표소에 가지고 가는 걸 왜 막느냐 이렇게 계속 논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프레임이죠. 계속 대파 이야기만 나오게 되면 유리하다. 이 거짓 선동을 하는 것이죠. 이래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부정선거,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부정선거의 우려, 걱정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하는 그 자체로 이 프레임에 말려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파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이 학폭, 이게 지금 황운하가 제기하고 있는 것인데 정말 비열하고 비겁하죠. 기자회견 안 합니다. 기자회견하면 바로 잡아 넣을 수 있거든요. 자기도 알거든요. 기자회견하지 않고 계속 뒤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라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대응하면 또 그 프레임에 말려듭니다. 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조국과 이재명이 끝까지 이렇게 부정선거 문제,
이 사전 투표입니다. 그 다음 조국이 계속 이런 가짜뉴스, 이 거짓 선동을 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많은 유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유권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 의심하고 있다면 그걸 들어줄 의무가 선관위에 있다. 모든 것을 다 하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보수 우파에서 전면적으로 사전투표에 다 나가자. 자신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청년청, 가장 중요한 게 청년청입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청년청은 사전투표를 많이 합니다. 주도권이 뺏깁니다. 이 부분을 정면 돌파를 했고요. 지금 각종 이 가짜뉴스, 거짓 선동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동,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거짓 선동은 먹혀들지 않는다라는 부분, 특징을 가집니다. 이건 제가 한동훈 위원장의 이 아들 학폭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역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거짓 선동도 잘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이게 역풍이 불게 된다. 이제는 당할 만큼 당했거든요. 우리 유권자들이. 어제도 제 카카오톡에 이 이재명 쌍욕 영상이 떴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재명의 그 형수 쌍욕 영상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의 이 쌍욕 영상을 틀지는 않습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정경심, 조민, 그 입시 부정, 이 부분을 가지고 굳이 지금 다시 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정말 이 진보와 보수의 품격의 차이다. 또 이제 역풍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국이 자꾸 대파를 왜 투표장에 가지고 가면 안 되느냐라고 하는데, 그러면 투표장에서 형수 쌍욕을 틀어도 됩니까? 투표장에서 정경심, 조민 사진 걸어놓으면 됩니까? 왜 이런 천박한 짓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차이를 노려야 합니다. 참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깡패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골목에서 이 조폭, 깡패들에 의한 폭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고 부모고 집 밖을 못 나갑니다. 불안해서. 조폭들이나 깡패들이 노리는 것은 그겁니다. 불안감을 조성해서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도로를 완전히 자기들이 점령하는 것입니다. 불법천지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경찰을 투입을 합니다. 조폭, 이 깡패들에 의한 폭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불안은 가시지는 않습니다. 폭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주민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프레임입니다. 부정선거 부분은. 그래서 사전투표장에 많은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은 나오지 않는다. 본투표를 한다. 이걸 뚫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찰을 투입해야 합니다. 많은 경찰을 투입해도 걱정은 가시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주민들이 연대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단합을 해야 합니다. 조폭들, 저 깡패들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뚫고 나가자. 우리 모두가 나서서 저 골목을 우리의 골목으로 만들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번에 가능했고 뒤집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전투표장의 분위기를 국민의힘의 분위기로, 축제장으로 완전히 만들 수가 있었다. 2년 전에 대통령 선거 때 보여줬습니다. 0.73% 승리를 했습니다. 사전투표 폭발을 했습니다. 36% 되었습니다. 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부정선거 부분이라든지 이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을 떨칠 수 있어야 된다. 떨치기 위해서는 많은 경찰들을 심어놓고 이 깡패들이 얼씬 못하도록 하고 주민들도 이제 불안감을 떨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범죄의 가능성, 범죄의 우려는 언제나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법으로 다스리면서 주민들도 연대해서 용기 있게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2년 전에 대통령 선거에서도 보여줬고,
이번에도 보여줬다. 오늘도 사전투표장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마타도우입니다. 가짜뉴스입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것은 미국처럼 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조국이나 이 민주당에 맡길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짜뉴스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정치가 한 발짝도 앞설 수가 없습니다. 조국 계속 가짜뉴스 거짓 선동을 합니다. 지금 판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가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구도로 있다가 이재명은 지금 뒤로 빠지고 조국 대결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조국이 연일 치고받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오늘은 낙동강 벨트를 찾습니다. 낙동강에 이어서 대구까지 한 바퀴를 돕니다. 아마 영남권을 도는 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또 일정을 조정해서 또 갈 수도 있지만, 소위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국민의힘의 본산입니다. 영남을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돕니다. 낙동강 벨트가 핵심입니다. 정말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해 달라. 지금은 위기다. 선거에 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긴다라고 하는 자신감입니다. 확신입니다. 그 다음 이기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기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어떠한 행동도 걸러내야 합니다. 자제해야 합니다. 이 집중력과 확신입니다. 이걸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 영남의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느냐. 한동훈 위원장이 무릎을 꿇진 않겠다, 서서 죽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동훈의 간절함, 진정성을 받아들인다면 지금 뭐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다, 이거 의미 없습니다. 50곳이 어느 쪽으로 바람이 부느냐? 1%입니다. 확 싹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과반입니다. 민주당이 좀 과반 획득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가능성일 뿐입니다. 결정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20대, 30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60대 이상 전통적인 지지층, 보수 우파, 이제 가짜뉴스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제 깡패들식으로 협박하고 가짜뉴스 퍼뜨리고 거짓말하고 이건 용서할 수가 없다. 법을 어기는 범죄자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수층에서 결집한다면 확실히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뒤집어지고 있다라는 분명한 바람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양문석과 김준형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뭐 뭉개고 넘어가자. 뭉개고 넘어가도 국회의원 배지 2개 지키고 그 다음 잘하면 그 다음 크게 지금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합니다. 이재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말도 안 합니다. 김준혁, 양문석 지금 사실은 평상 같으면 일찍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고 갑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또 후유증을 낳게 될 것인지 이재명의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이재명이 10일, 9일 마지막까지 이 둘을 안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안고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이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판세가 결정을 합니다. 사전투표장의 분위기를 오늘도 보수, 우파 쪽에서 완전히 장악을 한다면 이재명의 머리는 더 복잡해질 겁니다. 민주연구원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판세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30석이 날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가 나옵니다. 30석이 날아간다면 이재명은 비상이 걸리는 겁니다. 그냥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뒤로 빠지고 있고 이제 조국이 나서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과 맞서는 이런 구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많이 엄청나게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국이 뭘 잘해서 이게 됐느냐, 이렇게 됐느냐, 조국혁신당이 떴느냐, 구도 싸움입니다. 조국이 이 구도 싸움을 잘했다라고 봅니다. 나쁘게 말씀을 드리면 소위 그 유승민의 역선택 같은 것입니다. 유승민이 역선택을 가지고 구도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선택을 끌어들여서 자기 지지층이 있는 것처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뭐 유승민이 언제나 이야기하는 중도층의 지지층, 이 세를 불립니다.
이 구도 싸움, 이 수법입니다. 조국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산에 저하고 뭐 아주 오랫동안 친분이 있었던 사람과 통화를 하면서 이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싫은데 왜 조국을 선택하느냐? 간단합니다. 조국 입시 부정은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위정교사 저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거기다가 조국은 또 부산 사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지금 조국의 바람이 일게 된 이유입니다. 조국이 구도 싸움에서 성공한 겁니다. 이 유승민의 역선택 구도 싸움처럼요. 이걸 지금 업고 조국이 좀 새를 부풀렸다라고 해서 헌법을 바꾸겠다. 당 이름도 자기 이름을 쓴다. 한동훈이 어제 지적을 했습니다. 무슨 허경영도 아니고 조국 혁신당. 이게 히틀러 수법 아니냐.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제 지금 송은재TV를 듣고 계시는 분, 우리 회원이나 구독자, 시청자분들 중에 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가보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조국 이재명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도둑놈들이 몽둥이를 들고 조국의 문제는 이재명의 대장동에 비교해서 조국이 입시 부정은 그렇게 큰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조국이 똑같은 놈인 이유는 조건 입시 부정을 저지르고 지금은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가족들 다 잡혀 들어가고 하니까 재판부에 가서 싹싹 빌고 탄원서 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 짓거리를 하고서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난 5년 동안 계속 검찰의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도둑놈이. 이 지금 검찰을 개혁하자라는 말, 일반 서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이겠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건 일반 서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힘있고 어깨에 힘주고 대한민국에서 권력이 있다라고 하는 설치는 놈들, 위법을 저지르는 놈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특수부, 검찰이 아니면 수사하기 힘듭니다. 일반 서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조국이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검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치권을 수사하는, 정치권 비리를 수사하는 소위 과거에 특수부라고 불렀던 그 검사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서민들과 국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찰의 수사가 좀 과잉이다. 대한민국에서 내가 낸 데하고 힘있다, 어깨에 힘주는 이 조국 같은 이런 사람을 수사하려면 일반적인 수사 안 됩니다. 오히려 검찰을 공격합니다. 조국이 보여준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을 수사해야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일반적인 검사의 수사로. 윤석열이니까 가능하고 한동훈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조국의 검찰개혁 이런 것들이 먹혀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조국이 계속 대파나 어제 윤 대통령이 가서 이 사전투표한 곳에 자기도 가고 이런 이 정치를 배운 게 거짓 선동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조국에게 묻습니다. 투표장에 대파를 가지고 가겠다. 투표장에 정경심 조민 사진 걸면 되겠습니까? 투표장에서 이재명 형수 쌍욕을 틀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도 국민의힘은 이깁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조국은 범죄자들이 잡혀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발악을 할 수 있는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발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전투표가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30대 물론이고요. 60대 이상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모두 나섰다.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써왔던 이 사전투표 또 거짓 선동, 거기에 언제나 소극적으로 끌려온 국민의힘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저 민주당의 거짓 선동, 저 사전투표가 자기들의 축제인 양 하는 저 부분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